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연방 상원에 제출한 법안이 오늘 모두 부결됐습니다. 연방 당국이 10일 뉴욕에서 최초의 국토안보 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연방교육부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연방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인 세이브 플랜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에 이어 음식점, 카페 등에서 제공되는 일회용 식기류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연방 상원에 제출한 법안이 오늘 모두 부결됐습니다. 상원은 11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여당이자 다수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표결된 공화당 법안은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부결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을 없애는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 계좌를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최대 1,500달러를 직접 지급하는 게 법안의 골자입니다. 이어진 표결에서 민주당 법안도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자는 해당 법안 역시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부결됐습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려면 최소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둘러싸고 양당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이날 모두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 두 법안이 실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은 올해 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연방당국이 10일 뉴욕에서 최초의 국토안보 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연방당국은 연방국토안보수사국과 FBI가 공동 주도하는 이번 태스크포스가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폭력적 위협 증가에 대응하고 공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당국은 국토안보 태스크포스가 외국 테러 조직과 국제 범죄 네트워크를 겨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며 뉴욕 남부 동부 연방검찰청을 비롯한 주요 연방주 지방 법집행기관이 모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범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발표한 전국적 국토안보 태스크포스 구상의 일환입니다. 태스크포스는 이민 단속과는 별개로 운영되지만 마약 밀매와 조직범죄 분야에서 IC나 NYPD와 역할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방당국은 HSI가 FBI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만큼 최근 DEA, HSI, NYPD가 진행한 여러 합동작전처럼 NYPD 역시 핵심 파트너로 남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이민자 보호를 강조한 메시지를 SNS에 공개한 직후 나왔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약 300만 명의 뉴욕 이민자를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IC 접촉 시 뉴욕 시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새 국토안보 태스크포스가 뉴욕시의 기존 이민자 보호 정책과 어떤 방식으로 조화를 이룰지 향후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년 1월부터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이 2.8% 인상되고 고소득자 대상의 사회보장세 부과 상한선도 오르는 등 사회보장연금 제도의 일부 조정이 이뤄집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2026년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생활비 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2.8% 증가합니다. 인상률이 적용되면 은퇴자 평균 월 지급액은 현행 2,015달러에서 2,071달러로 오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750만 명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금도 1인 기준 월 967달러에서 994달러로 부부의 경우 1,450달러에서 1,491달러로 조정되며 필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최대 지급액은 498달러로 인상됩니다. 또한 연금 전액 수령 가능 연령 이전의 연금을 받는 경우 내년에는 근로소득이 24,480달러 이하일 때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초과 소득 2달러마다 연금 1달러가 삭감됩니다. 내년에 정년에 도달하는 은퇴자는 연간 65,160달러까지 벌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지만 정년 도달 전달까지는 초과 소득 3달러당 1달러씩 삭감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회보장국은 2026년 사회보장세가 부과되는 연소득 상한선은 18만 4,500달러로 올려 올해보다 약 5% 높아졌습니다. 사회보장세율은 동일하게 6.2%가 적용되며 고용주도 같은 비율을 부담합니다. 메디케어 세금은 소득 상한선 없이 개인과 고용주가 각각 1.45%씩 부담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국은 콜라 인상 내용을 11월부터 온라인으로 안내 중이며 수급자는 마이 소셜 시큐리티 계정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연방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인 세이브 플랜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9일 연방교육부는 세이브 플랜을 중단시킨 소송을 제기한 미주리주와 합의가 이뤄지면서 세이브 플랜을 완전히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육부는 바이든 전 행정부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백만 명의 대출자를 세이브 플랜에 가입하도록 끌어들였고 월 상환액 축소나 단기간 학자금 탕감이 가능하다는 과도한 약속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대출자의 월 상환금이 0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었던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또한 세이브 플랜이 향후 10년 동안 3,420억 달러 이상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납세자나 이미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시민들에게 불공정하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연방교육부는 세이브 플랜 신규 신청 접수를 전면 중단하고 지금까지 제출된 신청서는 모두 승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 가입자들은 연방정부가 승인한 다른 연방학자금 상환 프로그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뉴저지주가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에 이어 음식점, 카페 등에서 제공되는 일회용 식기류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상원 예산위원회는 8일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포크나 나이프, 수저 등 모든 재질의 일회용 식기류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8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송부했습니다. 법안은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음식점이나 사업체에 재사용 가능하거나 세척이 가능한 식기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규정 위반 시 처음에는 경고 처분만 받지만 2차 위반에는 1,000달러, 3차부터는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저지는 이미 2022년부터 일반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일회용품 사용을 더 줄이고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며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 데클란 오스켈론 주상원 의원은 단순히 일회용 식기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벌금을 물리면 소규모 사업체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등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은 아직 주하원에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주상원 주하원 본회의 통과와 주지사 서명이 있어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심사와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취소한 비자가 사상 최다인 8만 5천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취소된 비자 중 8천여 건은 학생이었고 이는 2024년 학생 비자 취소 건수의 2배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이들이며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들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자가 취소된 사유 중에는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이 있었으며 최근 1년간 비자 취소 건수 중 거의 절반의 취소 사유가 이런 범죄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무부는 특히 반이스라엘 활동에 참가한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으며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컬럼비아대 반전 시위에서 대학 당국과의 협상 및 언론 대응을 맡았던 이 대학 출신 마흐무드 칼리를 체포한 것을 시작으로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한 전력이 있거나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학생 또는 연구자를 잇따라 체포해 추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이민자 추방용으로 전용기 6대를 약 1억 4천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민자 추방 항공편 업무를 담당하는 DHS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은 오래전부터 전세기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의 국경과 이민 정책 의제 실현을 위해 1,700억 달러의 예산을 의회에서 확보한 것을 계기로
그중 일부로 이민자 추방용 전용기 구매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예산 확보는 올해 7월 감세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을 담은 통칭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법률이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을 거쳐 입법됨으로써 이뤄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전용기 도입을 통해 아이스가 보다 더 효율적인 비행 패턴을 이용하는 등 더욱 효과적으로 가동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용기 구매로 납세자들이 낸 돈 2억 7,9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 근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2기 임기 첫 1년간 이민자 추방 규모 목표를 10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안보 총괄 책임자인 톰 호머는 지금까지 57만 9천 건이 넘는 추방을 실행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식 집계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DHS 데이터에 따르면 이민자 약 6만 6천 명이 시설에 부금돼 있습니다. 미 전역 42개 주검찰총장들이 주요 빅테크의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주 등을 포함한 42개 주검찰총장들은 10일 오픈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13개 빅테크에 서한을 보내 AI 챗봇이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정신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검찰총장들은 서한에서 AI 챗봇은 사용자의 망상을 부추기거나 아부성이 짙은 답변을 하고 있다며 이는 유해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용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상술인 다크 패턴에 해당하며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주검찰총장들은 최근 미 전역에서 벌어진 6건의 사망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AI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플로리다주에 사는 14세 청소년, 지난 4월에는 캘리포니아주의 16세 청소년이 AI 챗봇과 대화를 나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들 유가족은 AI가 자살을 유도했다며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검찰총장들은 AI 챗봇이 이용자와 나누는 많은 대화가 각 주의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AI가 면허 없이 정신건강 관련 상담과 유사한 조언을 하거나 범죄 행위 및 자살을 부추기는 것 모두 법에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전장치를 위한 구체적 요구사항으로는 주 연방규제당국이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감사 시행, AI 답변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한 경고 문구 게시 등을 제시했습니다. 차기 민주당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새로운 조롱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AI가 생성한 18초짜리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손이 뒤로 묶인 채 길바닥에 나란히 앉아있는 장면이 담겨 있으며 수갑찰 시간이라는 자막이 등장합니다. 이어 차량 뒷좌석에서 세 사람이 수갑 찬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우는 모습, 경찰과 군중 앞을 수갑을 찬 채 이동하는 장면도 연달아 나옵니다. 이번 영상은 하루 전 백악관이 이민자 단속 장면을 담아 같은 음악과 함께 공개한 커핑 SZN 영상을 그대로 패러디한 것입니다. 백악관은 해당 영상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나쁜 소식, 미국에는 좋은 소식이라는 문구를 덧붙였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AI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피파 평화상 수상을 빗은 패러디 사진을 올려 자신이 콜스에서 평화상을 받는 모습의 AI 이미지를 소개하며 상품은 콜스 캐시 $50라고 적어 조롱했습니다. 매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온 시사 주간지 타임이 올해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주도한 기술 기업인들을 선정했습니다. 타임은 AI의 설계자들이 올해의 인물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타임 표지에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AMD의 리사 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AI의 샘 올트먼 등 AI 관련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등장했습니다. 타임은 올해는 인공지능의 완전한 잠재력이 강력하게 드러나면서 AI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진 해였다면서 올해는 AI를 상상하고 디자인하고 만든 개인들보다 그 누구도 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임은 질문이 무엇이든 AI가 답이었다면서 AI는 의료 연구와 생산성을 가속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무엇을 읽거나 볼 때도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와 마주하지 않기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떤 기업 리더도 이 기술 혁명의 영향을 언급하지 않고 미래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었다. 어떤 부모나 교사도 10대 자녀나 학생이 A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무시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타임은 AI의 발전과 함께 엄청난 에너지 소모, 일자리 감소, 가짜뉴스 확산, 사이버 공격, 소수의 기업인에 집중된 엄청난 권력 등 부작용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성전환 선수 출전을 제한하는 새 성별 규정 신설을 추진합니다.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OC 집행위원회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내년 1분기 안에는 매우 명확한 결정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정책에는 성전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지난 6월 취임 직후 여성 부문 보호를 검토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IOC의 정책 신설 추진에는 미국의 영향이 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성전환 선수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허용하는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7월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는 산하단체의 정부 명령 준수를 권고하며 사실상 성전환 여성의 대회 출전을 막았습니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여성 부문을 보호하고 가장 공정한 방식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스포츠에 대한 접근성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며 이 입장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제32대 한인회장 선거를 위해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선거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한인회장 선거는 오는 12월 28일에 실시됩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올해 세계 무역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5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작년보다 7% 증가한 수치입니다. 포토샵 제조사 어도비가 자사 주요 소프트웨어들을 챗GPT 대화창에서 무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이미지 편집 AI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은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도 주택시장에 대해 대규모 리셋을 맞이해 구매자들에게 다소 유리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올해 1월부터 12월 10일까지 총 3,808편을 운행해 취항 후 처음으로 단일 연도 누적 탑승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100만 달러를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 신청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기업용 골드카드는 1만 5천 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카드 승인을 받은 직원 1명당 20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글로벌 미식평가 사이트 테이스트 아틀라스가 선정한 세계 최악의 음식 100선에 한국 음식 홍어, 엿, 콩나물밥, 두부전이 각각 51위, 68위, 81위, 84위의 순위로 포함됐습니다. 1위와 2위는 아이슬란드 전통 음식이 차지했습니다. 스페인 알리칸테 지역 22세의 한 사무직원은 지난 2023년부터 근무 시작 시간보다 40분가량 일찍 출근했으며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정시 출근을 해당 직원에게 명령했지만 지시에 불복하자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최저 기온은 2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1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2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KCS가 음악 미술 운동을 통한 뇌 건강 유료 프로그램 뇌건강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12월 13일과 12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KCS 베이사이드 본관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25명을 모집하며 25명 충원 시 모집을 마감합니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120불이며 결제 방법은 추후 안내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11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